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정치인에게 있어 선거 출마란 어떤 의미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과 명예, 그리고 지지자들의 염원을 담아 던지는 단 한 번의 승부수입니다. 특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이미 여론조사가 자신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확실한 꽃길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화려한 꽃길을 눈앞에 두고 스스로 가시밭길을, 아니 아예 길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선택한 남자가 있습니다. 칼을 뽑아 적을 베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 바로 뽑았던 칼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용기를 보여준 사람. 오늘 우리는 승리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 도박을 감행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원조 친노의 적자이자 강원도의 아들 이광재의 전 강원지사입니다. 2025년 8월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차에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강원도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오랜 동지이자 경쟁자인 우상회계에 자리를 양보하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단순히 친구라서 양보했을까요?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거대한 체스판의 말로써 희생을 강요당한 것일까요? 이 충격적인 선언 뒤에 숨겨진 정치적 함의와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노무현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무게감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19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 드라마의 두 주인공, 이광재와 우상호. 이 두 사람의 인연은 실로 질기고도 깊습니다. 연세대 81 학번 동기인 그들은 1980년대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혈맹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스타일은 마치 불가물처럼 달랐습니다. 우상호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대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자후를 토해내며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선동가형 리더였다면 이광재는 그 뒤에서 치밀하게 판을 짜고 전략을 기획하며 조직을 움직이는 냉철한 참모형 리더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2000년대 참여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들의 운명은 다시 한번 요동칩니다. 당시 정계는 좌의정 우광재라는 말이 파다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왼팔엔 안희정, 오른팔엔 이광재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된 이광재는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에서 국정 전반을 조율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이광재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는 유능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은 곧 실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친노 패족이라는 멸시, 쏟아지는 검찰 수사,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정치적 사형 선고까지. 그는 노무현의 영광을 함께 누린 만큼 그 몰락의 아픔과 십자가도 가장 무겁게 짊어져야 했던 숙명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곳이 바로 강원도입니다. 사실 강원도는 민주당에게는 동토의 땅이나 다름없습니다. 보수 성향이 짙은 이곳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당선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광재는 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강원도민들은 보수, 진보를 떠나 일 잘하는 이광재, 우리 강원도를 발전시킬 이광재라는 인물론에 표를 던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강원도의 아이돌이자 민주당의 필승 카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025년,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승부처입니다. 상대는 강원도의 보수 맹주 김진태 현 지사입니다. 강성 보수 지지층을 등에 업은 김진태 지사를 꺾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야 했습니다.
여론조사 지표는 명확했습니다. 이광재가 나가면 이긴다. 인지도, 행정 경험, 중도 확장성까지 갖춘 이광재야말로 김진태를 꺾을 유일한 대항마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딜레마는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강원도 철원 출신임을 내세우며 강한 출마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광재와 우상호, 두 거물이 경선에서 맞붙으면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고 지지층이 분열된다면 본선에서 김진태 지사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광재의 고뇌는 깊어졌을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앞세워 경선을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대의를 위해 내가 죽을 것인가. 8월 1일, 긴 침묵 끝에 이광재 전 지사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숨죽여 기다리던 그의 결단은 바로 아름다운 기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혼자 가는 길보다는 함께 가는 길을 택하겠다. 지금 절실한 것은 개인의 앞길이 아니고 국가다.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나라가 안정된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지만 정치인의 욕망을 거세한 이 문장들이 주는 울림은 남달랐습니다. 특히 그가 인용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께서 안전한 종로 대신 험지인 부산에서 도전했듯이 저도 더 어려운 길을 택하겠다. 바보 노무현과 함께했던 이광재가 바보의 길을 당당하게 가겠다. 여러분, 이 멘트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상회계, 자리를 양보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자신의 불출마를 노무현 정신의 계승이라는 거대한 명분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이 순간 이광재는 패배자가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친 킹메이커이자 시대의 어른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선언은 우상호 전 수석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기회이자 동시에 뼈를 깎는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선이라는 피튀기는 전쟁 없이 단일 후보로 추대되는 꽃길이 열렸지만 동시에 이광재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만약 본선에서 진다면 너는 역적이다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우상호 전 수석 역시 즉각 화답했습니다. 이 결단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이광재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출사표였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또한 이광재의 결단에 극찬을 보냈습니다. 살신성인, 선당후사. 자신의 몸을 죽여 인을 이루고 당을 위해 개인을 희생한다는 이 사자선거들이 결코 아깝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칫 분열로 치달을 수 있었던 강원도 선거판이 이광재의 결단 한 번으로 원팀으로 정리되는 마법 같은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김진태 현 지사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이광재와 우상호가 싸우다가 지친 상태로 올라오길 바랐을 텐데 오히려 이광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우상호라는 더 단단해진 바위를 상대해야 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이 충격적인 결단에 대한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진영과 세대를 불문하고 자기 밥그릇을 스스로 걷어찰 줄 아는 정치인에게 보내는 경의가 쏟아졌습니다. 4050세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광재의 글에서 노무현의 향기를 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역시 이광재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그 모습이 진짜 노무현의 남자답다. 반면 정치공학에 밝은 2030세대들은 이광재의 노련한 수싸움에 감탄했습니다. 당장 도지사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차기 총리나 대권 주자로서의 명분과 체급을 키웠다.
이건 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이기는 길이다. 자연의 섭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힌다.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지만 그 꽃이 피 미련 없이 떨어져 썩어 문드러져야 비로소 그 자리에서 단단한 열매가 자라납니다. 오늘 이광재 전 지사는 스스로 낙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이라는 가장 화려하고 경쟁력 있는 꽃을 스스로 꺾어 당의 걸음으로 던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일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놓인 도지사직, 당선만 되면 누릴 수 있는 그 달콤한 권력의 맛을 모르는 척하는 바보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늘 계산 빠른 기술자들이 아니라 이런 우직한 바보들의 희생과 결단 위에 한 걸음씩 전진해 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노무현이 바보 소리를 들으며 부산으로 내려갔을 때 역사가 바뀌었듯이 이광재가 바보를 자처하며 물러선 이 자리가 강원도 선거,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판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공은 우상호 후보, 그리고 150만 강원도민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광재의 이 아름다운 기권이 과연 강원도 선거판을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찻잔 속의 미풍으로 끝날까요? 분명한 건 단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전 투구하는 정치 기술자가 아닌 대의를 위해 고뇌하고 결단하는 진짜 정치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광재가 던진 승부수, 그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승리를 향한 침묵의 포효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효는 5월의 강원도 산맥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